우리나라 국토의 한가운데 세종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 권력과 행정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역사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꿈꾸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상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었던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도시를 만들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제는 경제성장 중심이 아니라 국민 행복 중심으로 도시가 새로 이제 거듭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를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서 행복함을 느낄까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실험 중인데요. 하루하루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행복도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매력적인 신도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영기군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지자체입니다. 이 가운데 신도시 일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요. 줄여서 행복도시로 불립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마치면서 행정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출범 5년 만에 인구가 3배로 증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도시의 활력이 돋고 있죠. 지금의 세종시는 험난한 풍파 끝에 태어났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장이었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의 쇠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김대중 시민당 대통령 후보가 1971년도에 대선 공약으로 대전 행정수도 얘기를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 발표. 세종시는 3명의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대중 후보는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때였죠.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때 수도 예정지가 지금의 세종시입니다. 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임시 행정수도를 위한 백지 계획을 마련해둔 상태였는데요. 보고서에는 후보지 선정 조사부터 입지 선정 기준, 단계별 건설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했던 박병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임시 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임시 행정수도고 서울은 경제나 문화도시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도시 개발의 추세이기도 했죠. 예. 특히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국토의 분단 문제로 뭐 매일같이 그 서울의 불바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으니까 방위 전략상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측면으로 그 당시에 막 계획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지 계획은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완벽한 이상형의 도시를 꿈꾼 것인데요. 그러나 11.6 사태와 함께 수도 이전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수도 충청권에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발표였죠. 수도 서울은 60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과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 그물망처럼 연결된 생활 공간이 복잡하고 분주한 도시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나선 절박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50%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나라.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은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 포화 상태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위에서 언젠가는 이 세종도시가 완전한 행정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성공시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살기 좋은 국토, 더 경쟁력 있고 더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실제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지우기가 시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오랜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세가 된 거센 물줄기를 막지 못했고 도시 건설은 계속됐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마침내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 시대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탄생한 세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술적인 도시경관을 만드는 랜드마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국세보관함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책을 펼쳐놓은 것 같은 부드러운 곡선의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국립세종도서관인데요.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시설입니다. 18개 동 건물을 연결한 정부 세종청사는 마치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행복도시의 관문이 되는 교량들도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인데요. 첨단 공법과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교량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세종 도심을 둘러보면 다른 신도시와 크게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심 중앙을 높고 답답한 빌딩 숲 대신 탁 트인 공원과 호수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병풍처럼 둘러쳐진 전월산과 원수산, 도심을 관통하는 금강과 미호천의 둘레길에서도 쾌적한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볼 수 없던 아주 특별한 도시 환경이 가능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도시 개념 국제 공모 덕분입니다. And so it gives everybody a kind of equitable relationship to the parklands that form the city. It's also relatively flexible in the sense that the ring city can still expand in and out a little bit. 세종의 독특한 도시 개념은 이중 환상형 구조 때문입니다. 도심 중앙을 녹지로 채우고 링을 따라 22개의 마을을 배치한 뒤 주거 공간은 다시 녹지로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순환형 대중교통망을 통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계가 도시의 매력을 더하는데요. 인간 중심적인 도시 철학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정수도를 건설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적인 계획도시 호주의 캔버라로 가보겠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위치한 인구 40만 명의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시처럼 도심 중앙에 거대한 인공호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그리핀 호수입니다.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아주 쾌적한 공간인데요. 캔버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Yes, well, the lake is lovely, and the trees everywhere. So many streets have got trees all right down the edges, and that's very nice. 캔버라는 도시가 굉장히 행정 중심 도시지만은 약간 과학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도 이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돼서 굉장히 쾌적하고 호시가 깨끗하고 도시 생활과 전원 생활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아주 강점이 캔버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캔버라는 그리핀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모양의 광장과 도로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호수의 남쪽은 캐피탈 힐로 국회의사당과 도서관 등이 자리 잡고 있고, The design of our Parliament House was to be in line with Walter Burley Griffin's vision for Canberra, and he was the person who designed Canberra. So it was to make sure that the building was consistent with the landscape and the inbuilt environment, but it was also to make sure that it didn't sit above the people. 북쪽 시티힐에는 대사관 마을과 전쟁기념관, 대학 등이 조화롭게 들어서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호주의 수도 캔버라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로 건설된 푸트라자야 역시 생태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배치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부 청사 건물들의 외형은 모두 제각각인데요.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도록 설계부터 차별화했습니다. 동서양 또 중세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개성 있는 건축물들은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수용하는 컨셉을 보여주고 있죠. 커다란 호수와 공원, 특색 있는 건축 디자인 덕분에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건축가들이 다녀갑니다. It is a great feeling here, actually, especially weather is very nice today. This is my first time to coming here. I saw the mosque, very nice, and whole area and
Infrastructure, everything is very nice, well managed, clean, and it's really happy to be here. I like it. 무엇보다 환경과 기능의 조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도시 개발을 고민했다는 점이 세종시와 닮아 있습니다. To develop a garden city, that was the first initial planning for Putrajaya. A garden city, but not only a garden city, but it is an intelligent garden city. So, making full use of th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자, 그럼 다시 세종시로 가볼까요?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친환경 도시를 꿈꾸는 지역답게 자전거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어디서나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도 인기입니다. 자전거 이론 교육이 1시간, 나머지 이제 실무 교육인데 초보자는 이제 자전거 타는 법부터 해서 안전히 타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중급반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는 방법, 안전하게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전해지는 짜릿한 진동, 사계절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겠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공주와 부여를 지나 서해안 금강 하구뚝까지 연결된 금강 종주길도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 초보도 타기 쉽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초보가 타기에 좋고요. 그리고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서요. 풍경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통의 기본 방향은 사람이 먼저인 대중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의 각 생활권들을 잇는 노선을 만들고 국내 첫 도입된 BRT가 생활권을 순환하는 건데요. BRT는 기존 버스와 달리 입체화된 전용 도로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어서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더불어 서울과 세종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완성되면 도심 BRT의 노선을 연장해 대전시 등 인근 도시와 함께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기존 도시와는 철학부터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기존 도시들을 보면 10차선 이상의 큰 중심도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보면 여전히 협정이 일어나고 막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는 통과도로는 외곽으로 빠지고 도심 내의 생활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답게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역시 활력 있는 마을 단위의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과거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하면 행정만 보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과거에 그냥 뭐 선거나 치르는 곳, 등본이나 띄러 가는 곳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해 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갓난 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곳에 아침에 오시면 하루를 즐겁게 놀다 가시는 그런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와 문화 및 편의 시설들을 한 곳에서 공급해 주는데요. 옛날 사랑방처럼 활력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약 60여 개의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업 열기가 연호 학생들 부럽지 않네요. 네,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국어 기초반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 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교실에서는 다이어트 홈트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집에서 특별한 기구 없이 혼자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좌입니다.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에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렴한 금액에 집 가까운 데서 시간을 많이 안 뺏어 먹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집에서 너무 가까워서 왕래하기도 편하고요. 너무 주민센터에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동 육아 나눔터인데요. 우리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곳입니다. 놀이공간은 물론 장난감 대여도 가능하고요.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도 너무 심심한데요. 이곳에 오면 오늘 보세요. 너무 덥죠? 일단 시원하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죠? 또 밖에 나가면 장난감 엄청 많죠? 친구들 있죠? 이거는 일석삼조가 아니고 일석다다다다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끼리 자녀 돌봄을 품앗이 하고 관련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모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네, 세종시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일률적인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 아니라 각 동마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및 그리고 나눔터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시설을 둘러보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도시답게 도서관이나 북카페, 키즈카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고요. 아동 인구와 출산율만 봐도 갈수록 더 젊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신도심에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총 22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달라진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은 과거 농업이 주를 이루던 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구조를 갖게 됐는데요. 자칫 농업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죠. 영기면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자 씨를 만났는데요.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와 각종 채소들이 탐스럽게 잘 자랐습니다. 로컬 푸드가 생김으로써 정말 저는 그래요. 개 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어디다 팔을래야 팔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한 10가지 농산물을 줘가지고 조금씩 내도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생기거든요.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컬 푸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세종 시민들이 소비하자는 운동인데요. 신도심과 농촌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 로컬 푸드 운동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싱싱장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소비자에게 당일 수확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호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지금 도담점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농가가 입점되고 있고요. 주요 품목은 아까도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제철 농산물과 세종시 원료를 활용한 가공품 그리고 축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는 곳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농민과 도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또 체험도 해보고 해서 이제 믿고 살 수가 있고 이제 또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생기기 전에는 홈플 이런 데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런 데는 거의 안 가고 주로 여기를 많이 이용해요. 전국 어디나 잘 사는 도시를 꿈꾸는 만큼 세종시는 도시 안에서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원도시민 조치원 재생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종의 개발이 신도심에 집중되는 동안 읍면 지역의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원도심의 핵심인 조치원을 젊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조치원 정수장인데요.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던 시설이지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재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날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대 도시 조치원의 기업과 소소한 이야기를 수집한 주민 자서전이 선보였습니다. 조치원에 살면서 그런 과거의 향수를 더듬어보고 감에 젖기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그 조치원 세종시 발전과 호흡을 더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 야외마당에서는 천여 명의 시민과 작가들이 함께 작업한 부활의 숨소리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소쿠리를 만들고 정수장 침전기에 설치한 건데요. 소쿠리 군집이 숨쉬는 모습을 통해서 폐쇄된 정수장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쉼터도 되는 것 같고 다양하고 정수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좋아요. 우리 동네가 문화마을로 해가지고 참 정수장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은 걸 배웠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조치원이 갖는 장소와 역사성을 작품에 담아서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죽어있던 폐시설물들이 작가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의 뜻과 힘으로 되살아나고, 그리고 이 공간이 단지 이렇게 전에는 여기가 폐쇄적인 공간이었지만 열린 공간으로서,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잖아요. 이 공간이 시민의 뜻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왁자지껄한 거 보니
재밌는 판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외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이 멋진 하모니를 이룹니다. 세종시 이렇게 경치 좋고 이렇게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세종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공연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이랑 재미난 이런 감동적인 무대를 봐서 정말 가족들이랑 나와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도시. 누구나 꿈꾸는 모습일 텐데요. 이날은 지역 예술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창작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자녀와 함께 참여한 어머니까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0여 명의 시민 배우들이 즐거운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언니 잘해 그래. 언니 잘해. 오늘 보면 잘해. 고맙다. 카메라에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보이며 여유를 보이네요. 네, 처음에 저희 아이가 한글꽃 내리고라는 타이틀로 시민배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 참여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른 시민배우로서 한번 같이 참여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의를 받고 정말 아이와 함께 정말 소중한 추억을 한번 쌓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되게 재치도 있으시니까 워낙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그냥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관객들에게 선보일 공연은 한글꽃 내리고인데요. 세종대왕과 세종시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소재로 해서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완성도를 떠나 전문 예술인과 시민들의 아름다운 콜라보가 돋보이는 무대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민과 도시 전체가 모두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광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모두가 참여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이곳에서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도심 속 맑은 물소리가 참 시원하죠? 세종시가 건설되기 전만 해도 물이 거의 없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 하천입니다. 방축천은 도심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현장인데요. 만약 도심 하천의 생태계가 궁금하다면 마을 학교를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을 학교는 시민들이 학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 공동체인데요. 이런 수업이라면 지루할 틈이 없겠죠? 지난달에 수질 검사에서 어떻게 나왔지? 보통 그래도 보면은 우리 그 하천 중심에서 흐르는 하천치고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편이거든. 내려갈수록 더 더러워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이 물길 마을 학교를 통해 하천의 생태계를 직접 조사하고 수질 측정을 통해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마을 하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교육 공동체가 운영되는 이유는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세종의 교육 철학 때문인데요.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입니다. 보통 그 도심을 하면은 뭔가 세운 공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공사도 많이 해서 물이나 그런 게 나빠서 좀 수질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보통으로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이 바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 하천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천에 사는 아이들이 어떤 생물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느끼길 바래요. 스스로 느끼고 있고. 마을학교 운영자와 교육청 등 세종시 마을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학교와 마을이 연대할 수 있게 힘쓰는 분들인데요. 서로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이런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청 관계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세종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마을학교 운영자분들도 더불어 성장하는 모습, 그게 바로 마을이 학교인 이유이고 증거인 것 같습니다. 세종교육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예체능이나 전문 교과 등을 인근 학교들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세종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영환이는 한 달에 2차례 정규 교과가 끝나면 다른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평소에 랩에 관심이 많고 진로도 음악 쪽이어서 제가 한번 음악이 재밌어서 음악 쪽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갖고 수업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환이는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해 왔지만 정식 수업은 처음입니다. 영환이가 신청한 수업은 랩을 활용한 인권음악극 창작인데요.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랩이라 일반 수업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을 약간 좀 멋있게 그냥 약간 내가 네가 마지막을 약간 랩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듯이 네가 아니야. 네가 우리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트 딱 짜가지고 끝나는. 우선은 이제 인권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랩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그런 강좌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랩을 가지고 한번 인권을 주제로 해서 가사를 직접 써보고 이것을 동영상 촬영까지 한번 하는 걸로 목표를 삼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아주 내가 아냐 걔는 네가 아주 내가 아냐 1% 99%가 남아있잖아 빛이 보기 위해 나타나 어디서 훔개질 싹다 잠그고 Just watch me 지켜봐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 실실 웃으면서 괜한 고생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 실실 웃으면서 괜한 거에 트집 잡았지 강아지 마냥 나는 계속 짖기만 했어. 이처럼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은 매 학기 약 200여 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 전공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랩을 활용한 인권음악을 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강좌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뭔가 더 다양한 거? 교과 과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강좌처럼 뭔가 특별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등학교 운영하고는 되게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요즘 이제 교육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서구에는 그런 그 고등학교 체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듣고 연결돼서 대학에서 들어서 그 학점을 대학에 가서 그냥 학점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종에서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낡은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다양한 정책들이 돋보이는데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형의 경쟁으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수 없다. 미래 사회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서 그 사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지도력이라든가 감성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행복 도시를 꿈꾸면서 말이죠. 세계는 지금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종이 부산과 함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기본 구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인데요. 기존 도시와는 전혀 다른 철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미래 도시입니다. 세종 5-1 생활권에 들어설 스마트 시티는 개인 차량 대신 공유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비롯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될 텐데요. 세종 스마트 시티의 총괄 책임자인 정재승 교수는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많은 행복감들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누리는 도시, 저는 그런 도시가 품격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를 꿈꿀 때가 되었고 그것을 처음부터 출발할 수는 없지만 세종이 그걸 처음으로 실험하는 그런 대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의 90%가 도시에 사는 사회. 결국 인류의 미래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외곽에 조성된 마스다르 시티입니다.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를 목표로 거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현장인데요. 뜨거운 태양과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진 아랍에미리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As we are heavily country depend on the petrochemicals, so we have to face the fact that in one day we have to depend on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UAE. And one of these natural resources is the sun and the wind and the location of the UAE. 마스다르 시티로 들어서면 독특한 황토 빛깔의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형태는 아랍의 전통 양식을 적용한 건데요.
마치 바닷물이 굽이치는 것처럼 보이죠. 햇볕을 차단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다르 내부로 들어가려면 도시 주변에 차를 세우고 내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치 영화 속 미래 자동차처럼 생긴 PRT라는 차량인데요. 직접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기장 장치가 깔린 전용 도로를 시속 40km로 달립니다.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전기만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죠. As you can see, this is a driverless vehicle, and so we were experimenting the idea of autonomous vehicles or autonomous driverless cars. What we found really interesting is that when we started this project 10 years ago, no one could have foreseen how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would have developed. 마스다르 도심 중앙에는 40m 높이의 윈드타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식히는 도심 속 선풍기인데요. 타워에 더운 바람을 가두면 내부에 있는 물 분사 장치가 공기의 온도를 식혀 도심 아래로 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실제 윈드타워 주변은 쾌적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Overall, this effect, we call it passive evaporative cooling. So, whilst we're standing here, you may have noticed that there is a slight breeze coming through. Now, that is a result of how we designed and laid out the city. 마스다르 시티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막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패널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태양 에너지가 풍부한 사막의 특성을 이용해서 태양열 설비와 관련 연구에 집중하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녹색 도시 조성을 고민하는 이때 마스다르가 탄소 절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죠. Since the discovery of oil and gas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we played a major role in the hydrocarbon energy markets. However, and thanks to our wise leadership, the UAE decided to diversify its energy mix, and this includes nuclear power plants an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Therefore, it was decided that the traditional source of energy, being oil and gas, should not be the main source that drives the economic process. 이처럼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배출과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종시 역시 세계 속의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뇌공학자인 정재승 교수는 그 해답을 인간의 삶의 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성장 중심이 아니라 국민 행복 중심으로 도시가 새로 이제 거듭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도시를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세종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와 함께 가상 공간에서 각종 도시 정책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상도시,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세계에 있던 현상을 가상 세계에서 똑같이 트윈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그 현상을 분석을 하고 각 분야에 맞도록 적용을 해보는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지역 경제, 일자리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실제 펴기 전에 한번 가상의 공간에서 이걸 실험을 해보면 좀 실패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세종시는 2007년 착공 이후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수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세종시는 행정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행정 기능만 가지고는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성을 갖춘 그런 도시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민들의 삶이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세종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르네상스를 이끌 아름다운 도시의 미래.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